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사이에 메신저, 피싱 등 금융 사기로 경찰에서 검거한 피의자가 무려 1만 2천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온라인에 익숙한 10대에서 30대가 다 피의자랍니다. 범죄로 의심되는 피의자라는 거죠. 그리고 구속된 인원도 700명이 넘다는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년보다 무려 39%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대부분 이런 피싱 문자 여러 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어떻게 이 전화, 다른 전화는 전화 좀 걸어달라. 이건 아주 기본이고요. 또 어떤 데는 지금 여러분 다 쓰시는 신용카드가 결제됐는데 혹시 결제 안 하셨으면 연락하라고. 그 연락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수없이 다양한 수법으로 범죄가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유튜브에 이 황당한 카톡 피싱이라고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것은 저도 예외가 아니네요. 최근에 정말 황당한 제 카톡 피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벌써 두 번째예요. 주변에서 깜짝 속아 넘어갈 정도로 아주 치밀한 수법입니다. 여러분 제 카톡을 캡처한 영상을 보시죠. 어떻습니까? 제 사진이 버젓이 있죠. 제 이름도 있고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제 사진 있고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만든 카톡은 실제로 이런 피싱을 몇 년 전에 당해서 여러분 제 카톡에 들어가시면 저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진은 물론 안 올라와 있고요. 저는 카톡은 손주들과만 합니다. 제 카톡으로 보내지는 것은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 사람은 제 사진을 어디 언론에서 유튜브에서 갖다가 제 이름까지 도용해가지고 제 카톡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카톡방에 지금 제 캡처한 대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했어요. 제가 관계된 어느 기업의 중견 간부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사회 이사하고 있는 연세대 교수인데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지금 정가병 교수인데 해외 출장 나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나와요. 어디 중국 지사에 연락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리고 대표이사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대표이사님한테 연락했더니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좀 연결을 해달라. 몇 단계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금 중국에 가 있는 교수한테 제가 급히 뭘 좀 보내드려야 했는데 도와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저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거기 또 전화번호까지 넣어놨어요. 이리 연락해서 확인하라고. 근데 그 전화번호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너무 급해서 전화도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받았던 어떤 친구가 약간 수상하니까 야, 너 나하고 페이스톡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페이스톡 하자니까 저쪽에서 세미나 참석 중인데 가짜 정가병이죠. 세미나 참석 중인데 지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회피하니까 그분이 제 전화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 어디 있느냐. 저야 당연히 한국에 있죠. 해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게 돼서 사전에 다 배포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황당하죠? 얼마 전에 제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신문에 공개를 하자고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이제 엄마 아빠까지 모자라서 이제는 교수님까지 들고 사기 카톡한다. 근데 저는 이 일을 당하고서 이제 신고를 해서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또 실제 피해자를, 이 가해자를
이 사기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게 신고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에서 더더욱 놀랐습니다. 일단 이제 112에 신고를 하니까요. 신고 접수를 받고 조금 기다리시라. 관할 파출소에서 연락이 올 거다 그래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파출소에 연락이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관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군데를 통화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경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보고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금전적인 피해를 아직 안 당했죠. 당한 사람은 오히려 제3자죠. 또 제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 또한 당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계정을 닫아달라고 제가 경찰에 요청한 건데 경찰의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요. 민간인 신분의 개인은 이름이나 사진을 누가 도용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공무원은 예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반 시민들은 누군가 제 이름 도용해서 제 사진 도용해서 별짓을 다 해도 그 도용한 것 자체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카톡 문제예요. 카톡에 연락을 해서 이 계정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피해가 적지 않겠어요? 근데 카톡은요, 일단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찾아본 건지 모르겠는데 연락처가 없어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느냐?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사연을 쓰고 있으니까 몇 시간 지났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계정을 빨리 닫아달라.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피해를 당하셨느냐고. 피해를 당한 분의 신분증과 뭐 여러 가지를 첨부해서 보내야 이 계정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저는 제 이름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사진까지 올려놓고 카톡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이걸 닫아야 되는 건데 카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추가하는 게 이거 닫아야 또 금방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카톡도 그렇게 널리 확산돼서 보급됐는데 영업에만 신경 쓰지 말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여러분 너무하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이 사기치는 피싱들이 날뛰는 거고 너무나 널리 확산된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유튜브로 보내려고 신문을 찾아보니까요. 전 또 최근에 진짜 이렇게 황당한 나라가 있나 싶었어요.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여러분 저 기사의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 들어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디로 보낼 때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휴대전화에 있는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카뱅크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대출했다는 거예요. 그거야 본인이 대출하면 아무 상관이 없죠. 제3자가 대출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채무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카톡은 이게 책임이 없다고,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보상할 수가 없다고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고 이런 사건이 등장했더라고요. 여러분 신분증 전화기에 들어있으면요 당장 그거부터 지우셔야 될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요즘 핀테크다 뭐 이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해서 우리가 은행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대출받고 하는 거 많이 개발됐잖아요. 이것까지는 좋은데 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그 보안 관련된 관계 기관에서 시연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시연하냐면요. 여러분 전화에 어떤 문자나 다른 걸 누구 제3자가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누르는 순간 제3자가 옆에서 여러분 전화기에 있는 전화번호, 정보, 이메일 모든 걸 그대로 가져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거는 좋지만은 이런 피해가 생기면 절대 안 되겠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부족한 사회인데 이 한 분기에 몇만 명씩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것도 경찰에 적발되는 사람만 이렇게 많은 나라에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싱 문자, 카톡에 아무리 사진이 붙었어도 믿지 마세요. 진짜 오늘 만난 사람도 여러분한테 피해가 될 만한 조그만 일이라도 있다면은 반드시 페이스톡으로 전화하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개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당하는데 이걸 내버려둡니까? 왜 제 사진을 신분증 전화기에 들어있는 걸 도용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대출을 받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분 송금을 하면요 바로 인출이 안 됩니다. 대개 2, 3일 기다리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몇 분 기다리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너무 빨리빨리 처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지 송금하면 바로 인출해 버리잖아요. 또 여러분 신분증이나 이런 거 잃어버리시면은 금융감독원에 이 명의 도용 그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하는 사이트도 있다고 그래요. 저도 거기 가서 찾아봤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훨씬 더 이 피싱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이 카톡 피싱 사기에서 여러분 피해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유튜브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